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갤럽 보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이 29%, 당 지지율도 좀 빠지던데 뭐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새누리당 여권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보고 싶을 거 뭐 이해는 합니다. 뭐라고들 하고 있어요, 요즘?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결과 뭐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인데 29%, 이게 취임 후 최저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2월 달에 이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만큼 혹은 그보다 더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이게 정말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냥 아직도 정부를 믿느냐라는 게 뭐 아주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오갈 정도로 지금 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정부 전체 이 공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체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말 특이한 거는 이례적으로 뭐 연말정산 파동 때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갤럽이 매주 이 주간 정례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이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에서 이번 주에는 결국 이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많아졌고요. 예, 예. 또 더더군다나 그 부정평가의 비중이 일주일 새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그럽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크더라고, 그게. 그렇죠. 대구에서도 지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이제 국민적인 불신,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 의원들 대체로 지금 당 지지율은 사실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예.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40%나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높아져서 이 25%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당 지지율 40%라고 해서 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은 높고 뭐 박근혜 대통령 낮으니 그냥 뭐 그럼 선 긋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 새누리당 의원들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진짜로 6월 임시국회가 어쨌거나 이제 큰 파고는 지금 넘어선 상태고, 대신 이제 뭐 전혀 예년 같으면 전혀 예상 혹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지금 개정국회법 거부권 논란이 지금 하나 지금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걸 제외하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7월, 8월, 6월 하순부터는 사실 정치 비수기이고요. 이 시기는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 또 뭐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 활동을 가장 그렇죠. 뭐 이제 공을 들여서 예. 시작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도 선거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 4월 선거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이 임기 마지막 해 이 국정조사는 대체로 뭐 맹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이 지역 활동에 올인을 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데 박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 견고하다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균열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 박 대통령
대통령의 지지 이외에 자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게, 뭐, 어제 황교안 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도 뭐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정말로 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TK에서 부정 요인이, 부정평가가 더 많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지율이 29%밖에 안 된다. 그래서 딱 전국 평균이던데, 네네. 확실히 그러니까 경남과 경북, 같은 영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온도 차이는 항상 있어 왔지만, 부울경 쪽은 확실히 뭔가 좀 달라질 양상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게 이제, 그렇죠. 예, 이석수 변화로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메르스가 잠잠해지고 나면 메르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졌던 것들이 어느 만큼 회복하느냐. 그게 관건일 텐데. 네네. 뭐 현재의 당청 관계나 주변 포진 인사들의 성향, 황교안 총리 인준 이런 거를 볼 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그러니까 올 후반기 말씀이죠. 7월 이후. 전국 운영이 어떻게 좀 입맛대로 되어 갈 것 같아요? 어째요? 일단 어제도 또 그제도 제가 거의 동일한 표현을 계속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예. 이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지금의 당청 관계 혹은 이 박 대통령의 이 여권 내 이 장악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야 사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전히 뭐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한 이른바 비주류 쪽에서도 이 박 대통령하고 혹은 청와대와 이 코드를 맞추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오히려 잡고 가는 그런 양상이 지금 계속 엿보이고 있어서 예. 이게 정말 이 새누리당의 이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뭐 수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정당 지지율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뜻 보기엔 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크게 균열이 생기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통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을 최소한 연말 예. 아니면 내년 좀 초. 길게 잡으면 내년 총선 전후까지 예. 일단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국회법 논란 과정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뭐 본인 쪽에서는 중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쪽하고의 충돌 과정에서 계속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쪽으로 지금 기우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이제 연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뭐 강제성 그렇죠. 없다. 뭐 그렇죠. 헌법학자들 다수가 위헌이라고 본다. 예. 뭐 이런 걸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진짜 합리적 보수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그 네. 깃발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일한데 예. 그런데 이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황이고 예. 그래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힘있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여권 내 최대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사실 김무성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여권 내 뭐 대선 주자 1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 본인이 지금 꼬리를 자신의- 딱 내리니까. 그렇죠. 자신의 지지율이 여전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당이 새누리당이 정부나 청와대를 좀 견인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올해 내에 형성될 가능성은 사실 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내년 총선으로부터 그 이듬해 대선까지가 또 1년 한 7개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김무성 대표가 대권을 마음속에 그리고 지도를 그려나가면서 시간표를 짠다면 내년 총선으로부터도 1년 7, 8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전에 총선 전부터 각을 세워서 만약에 총선 결과가 안 좋다면 그건 뭐 바로 본인으로서는 최대의 핀치에 직접 가는 것이고 그렇죠. 총선 의석별 권력 지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봐가면서 차별화를 시도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럴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저기 바보 같은 질문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웃지 마세요. 듣고서. 네. 합리적 보수의 범주에 이재호 의원과 또는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도 포함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네. 유승민 대표가 지금 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 아닙니까? 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죠. 그럴 네네. 때 이재호계나 이재호 라인이 유승민 대표를 엄호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기에는 둘은 너무 출신 성분이 다른가요? 출신 성분도 다른 게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호 의원이나 네. 혹은 구 친위 계층, MB 측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그 세력의 지원 엄호가 오히려 당 내에서 뭐 조금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이게 대중적 기반을 확산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깨질 때는 확실히 깨져주자.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원내대표직을 던지는 것까지 갈 거냐, 예. 아니면 이번에는 살짝 조금 다소 이 자존심을 굽히고 예. 조금 기회를 좀 볼 거냐, 이런 갈림길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후자 쪽을 택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대중적 기반이 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뭐 이재호 의원이나 하는 이 친이계 핵심 세력들의 지원, 엄호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인데 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대표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거기는 사실 뭐 새누리당 내에서 예. 이 아마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상당수 청취자분들이 좀 웃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이 여권 내에서는 사실 좀 천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다는 게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겪어본 정치인들이나 특히 기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보면은 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 이런 거 잘했을 것 같은 외모이긴 해요. 근데 외모하고는 또 다르게 예. 굉장히 좀 터프한 성격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면은 뭐 그동안 새누리의 잠룡들의 별 거론은 안 됐지만 향후 2, 3년 사이에 그 대열에 쑥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잠재력으로 따지면 예.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역량 예. 이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새누리 내에서 비교적 뭐 합리적 보수 이런 것을 칭했던 사람들은 몇몇이 있었죠. 여지껏 일테면 뭐 원남정이든가 남경필, 네, 원희룡, 예, 정병국 등등이 한 번 있었고 그런데 그들의 파괴력은 일단 뭐 두 사람은 지사를 하고 있지만 좀 정병국 씨는 약간 좀 뭐 선거 때 운이 좀 없는 것 같고 유승민 대표는 오히려 원내대표를 하면서 자신의 입지감과 존재감 그다음에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것들을 여의도 안팎에 확실히 심어주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를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게 이제 그 동안에 이 원내대표가 아닌 그러니까 개별 의원 유승민
네. 이제 원내대표가 됐을 때 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이 개인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개인적인 역량, 이런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 플레이에 좀 집중했다 이런 평가들을 좀 받아왔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재정국회법 논란 와중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그 조언을 구하는 그런 그룹들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번은 좀 꺾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라는 조언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길게 보고 가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네네. 네, 한 주일간 잘 들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한국은 온통 난리인데 우리 양정대 기자는 옆 나라에 사시나 봐요. 메르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자신의 코너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메르스라는 단어는 몇 번 썼는데요. 사실 지금 정치권 뉴스가 네. 사실 제가 전해드리면서도 조금 죄송한 건 이 여의도 담벼락을 넘어서면 네. 사실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네. 이 메르스에 있고 네. 특히 이제 개정국회법 같은 경우는 정치권 내부에서 논란이 크지만 그렇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네, 말하면 이거를- 그대로 무슨 미친 그렇죠. 지랄들이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해드리면서도 사실 제가 조금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양 기자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죠. 기자는 일단 발생한 것을 추적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거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에요. 네. 자,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또 연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